플라톤이 말하는 인간관계.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나의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릴 만큼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따라서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털어놓는 일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부담을 키울 뿐입니다. 내 이야기는 금세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어느 순간엔 흉기가 되어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관계는 변합니다. 가깝던 사람이 몇 년 뒤엔 가장 멀어질 수도 있고 내 약속을 지켜주던 사람이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깊은 속사정을 너무 많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가정사나 약점, 좋지 않은 습관처럼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것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품위가 지켜지고 침묵이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집에 돌아와 괜히 말했다 하고 후회하는 행동만큼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일도 없지요. 자랑은 가치를 떨어뜨리고 겸손은 마음을 붙잡는다. 자신의 성취를 남보다 먼저 떠벌리는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신뢰가 묻어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은 굳이 알리지 않아도 언젠가 그 선의를 되돌려줍니다. 진짜 품위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말수는 줄이고 실천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사랑받고 오래 기억됩니다. 돈 이야기는 관계를 병들게 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을 크게 흔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심,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돈입니다. 돈 이야기는 친구 사이, 가족 사이에서도 질투, 비교,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나보다 가진 사람이 많아도 질투하고 적어도 경멸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차라리 내 재정 상황은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계가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돈 앞에서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을 말하지 않는 습관을 품위의 한 부분처럼 지킵니다. 남의 단점은 말하지 말고 내 약점도 쉽게 내어주지 말라. 누군가를 험담하는 순간 타인은 그 비난보다 비난하는 나의 얼굴을 더 기억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빠르게 퍼지고 결국 나의 신뢰와 명성을 깎아내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내 약점을 쉽게 꺼내놓는 일 역시 위험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약점에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은근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약점조차 전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해야 할 순간과 침묵해야 할 순간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목표는 조용히 이루고 난 뒤에 말하라. 목표를 말하면 응원보다 불필요한 조언, 오해, 비난이 따라옵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의 단정적인 말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목표는 어느 정도 길이 보일 때까지 조용히 품고 가는 것이 더 큰 힘을 줍니다. 침착한 자제력이야말로 내 삶을 가장 강하게 지켜주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말이 된다.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든 말해야 해서 말을 합니다. 빈 마음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지혜가 없을수록 수다만 늘어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우아한 대답이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비로소 진짜 지혜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현실도 바뀐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생각이 현실을 이끄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지루해 보인다면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의 시선이 지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눈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플라톤이 남긴 가장 강한 조언 하나, 최초이자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욕망과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둡니다. 마음이 평온해질 때 비로소 관계도 가벼워지고 삶 전체가 자유로워집니다. 60대 이후 인생관을 바꿔야 할 때 60을 넘었다면 이제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남에게 맞추고 애쓰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세요. 심지어 가족이라 해도 내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독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관대해도 사람은 쉽게 선을 넘어갑니다. 진정한 친절은 대가를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공허와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며 평온과 창의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60 이후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삶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선택과 거리두기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배신하기도 하고 계산적인 존재입니다. 친한 친구도 오래된 가족도 상황이 변하면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와 가까워지고 누구를 멀리할지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친절은 상대방을 당연하게 만들고 무분별한 사생활 공개는 결국 나를 지치게 합니다. 돈 이야기도 내 약점도 목표도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침묵으로, 자기 내면의 힘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이 진정 존중받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행복할 용기, 남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타인의 기대를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미움받을 용기, 관계를 정리할 용기, 고독을 즐길 용기, 이 모든 용기가 모일 때 비로소 온전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자신을 지키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만 관계를 맺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관계가 오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말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진심과 예의 그리고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친절하게 대하되 나를 희생하거나 도덕적 기준을 버리는 친절은 피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자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항상 옳다고 믿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때로는 거리를 두고 나를 지킬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또 배움과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함께할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꾸짖거나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고 함께 바르게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억지로 친해지거나 남의 눈치를 보는 대신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공자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핵심은 나를 지키면서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기보다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고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관계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 대신 평온과 행복을 느끼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행복을 돈이나 지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 마음의 평화,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때 느끼는 기쁨이 진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호기심과 관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며 세상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느껴집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과 창의적인 활동, 삶을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큰 기쁨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